집이 있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김소담 씨는 1억 원 가치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기본재산액 공제와 주거용 재산 때문인데요. 서울 지역의 경우 9,900만 원까지는 아예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 이상 부분도 매달 1.04%라는 낮은 비율로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즉,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져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집이나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재산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쉽게 말해서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다음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기본재산액 공제와 주거용 재산에 대한 특례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까지 아예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되어서 재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충북 지역에서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전세에 거주하는 이소담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고 보정계수 0.95를 적용해서 4,75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충북 지역의 기본재산액 5,300만 원을 빼면 음수가 나오므로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즉, 전세 보증금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주거용 재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일반 재산보다 훨씬 낮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로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과 그 부속 토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해당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지역별 한도액 내에서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서울이 1억 7,2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1억 5,100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가 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이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경기도 거주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1억 2천만 원 가치의 집을 소유한 김소담 씨의 경우 먼저 집값 1억 2천만 원에서 경기도 기본재산액 8천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이 남죠. 부채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 4천만 원의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04%를 곱합니다. 계산하면 월 41만 6천 원이 소득 환산액이 됩니다. 만약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도에서 1억 6천만 원 가치의 집을 소유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 5,100만 원을 넘는 900만 원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4.17%가 적용됩니다. 900만 원 곱하기 4.17%는 월 37만 5,300원이죠. 그리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 내 재산인 1억 5,100만 원에서 기본재산액 8천만 원을 빼면 7,1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는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해서 월 73만 8,400원이 나와요. 두 금액을 더하면 총 소득 환산액은 월 111만 3,70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 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과 비교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76만 5,444원, 의료급여는 95만 6,805원입니다.
앞서 계산한 111만 3,700원은 이 기준을 넘기 때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 받기 어려울 것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재산의 소득 환산액만의 금액이라는 점이에요. 실제로는 여기에 소득평가액을 더해야 하지만 질문에서 소득이 전혀 없다고 했으니 소득평가액은 0원입니다. 그런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선정 기준이 더 높아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는 월 114만 8,166원, 교육급여는 119만 6,007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재산 계산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점은 기본재산의 공제 순서입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되고 자동차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기본재산액에서 공제되지 않아요. 단,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용 자동차 등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계산해서 각 지역에서 얼마 정도의 집을 가져도 되는지 알아볼까요? 서울에서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월 76만 5,444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하죠. 서울의 기본재산액 9,900만 원 이하라면 소득환산액이 0원이므로 아무 문제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9,900만 원을 넘는다면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월 76만 5,444원을 연 1.04%로 나누면 약 7,359만 원이 나옵니다. 이를 서울의 기본재산액 9,900만 원에 더하면 약 1억 6,359만 원이 됩니다. 즉, 서울에서는 대략 1억 6천만 원 정도 가치의 집을 가져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소득이 전혀 없고 다른 재산이나 부채가 없다는 가정하에서의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재산 가액 산정은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금융재산은 정보 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가액을, 자동차는 차량 기준 가액 정보를 사용해요. 따라서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재산 기준은 계속 변동될 수 있고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요. 정기적인 확인 조사도 받아야 하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집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고 지역별 기본재산의 공제와 주거용 재산 특례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가져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은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복지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복잡하고 어려운 복지 제도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는 소담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